샤랄란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위대한 마법사 오즈 13번째 이야기. 친구들의 생명을 구하다. 겁쟁이 사자는 나쁜 마녀가 물에 녹아버렸다는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다. 도로시는 당장 우리를 열고 사자를 풀어주었다. 사자와 도로시는 마녀의 성으로 들어갔다. 도로시는 제일 먼저 윙키들을 모두 불러 모아 그들이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노란색 피부를 가진 윙키들은 한호성을 지르며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나쁜 마녀를 위해 밤낮으로 일을 해야만 했다. 게다가 나쁜 마녀는 언제나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을 괴롭혀 왔었다. 윙키들은 앞으로 영원토록 이날을 기념하여 하루 종일 축제와 연애를 베풀며 즐기기로 했다. 지금 이 자리에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만 같이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사자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너는 우리가 그들을 다시 구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도로시가 자신 있게 물었다.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사자도 기운을 차리고 말했다. 사자와 도로시는 노란색 얼굴을 한 윙키들에게 친구들을 구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윙키들은 도로시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고 대답했다. 도로시는 그들을 나쁜 마녀에게서 해방시켜준 은인이었다. 도로시는 가장 영리하게 보이는 윙키들 몇 명을 골라내어 함께 길을 떠났다. 하루하고도 꼬박 반나절을 걸어간 끝에 도로시 일행은 양철 나무꾼이 쓰러져 있는 바위 계곡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나무꾼은 온몸이 찌그러지고 휘어져 있었다. 나무꾼의 도끼는 가까운 곳에 떨어져 있었는데 날은 잔뜩 녹이 슬고 손잡이는 부러져 있었다. 윙키들은 나무꾼을 조심스럽게 들어서 노란색 성으로 다시 싣고 왔다. 도로시는 처참하게 변해버린 옛 친구의 모습을 보고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사자도 슬픔에 가득 찬 심각한 얼굴로 나무꾼을 지켜보았다. 성에 도착하자 도로시는 윙키들에게 물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땜장이나 대장장이가 있을까요? 물론 있고 말고요. 아주 솜씨 좋은 땜장이가 있답니다. 윙키들이 말했다. 그럼 그분들을 성으로 불러주세요. 머지않아 땜장이들이 온갖 연장을 손에 들고 성으로 들어왔다. 도로시는 그들에게 부탁했다. 이 찌그러진 양철 나무꾼을 다시 펴주시고 구부러진 곳은 똑바로 해주실 수 있겠어요? 부러진 곳은 붙여주시고요. 한동안 땜장이들은 나무꾼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시 전처럼 멀쩡하게 고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땜장이들은 성 안에 있는 커다란 노란 방으로 들어가 당장 일을 시작했다. 3일 동안 밤낮으로 두들기고 펴고 구부리고 담금질을 하고 윤을 내고 양철 나무꾼의 머리와 몸과 팔다리를 연결하더니 마침내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다. 연결된 각 부분도 매끄럽게 잘 돌아갔다. 물론 여기저기 땜질을 하기는 했지만 기술자들의 솜씨가 너무 좋아서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나무꾼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허영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마침내 양철 나무꾼은 도로시의 방으로 걸어 들어와 자신을 살려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다. 도로시는 재빨리 앞치마를 들어 나무꾼의 눈물이 떨어질 때마다 부지런히 닦아주었다. 하지만 도로시의 얼굴에도 옛 친구를 다시 만난 기쁨의 눈물이 샘물처럼 흘러내렸다. 물론 도로시의 눈물은 굳이 닦을 필요가 없었다. 옆에 서 있던 사자도 꼬리가 축축하게 젖어들 정도로 연신 눈물을 닦았다. 결국 사자는 마당으로 나가 햇볕에 꼬리가 마를 때까지 꼬리를 들고 서 있어야만 했다. 이제 허수아비만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도로시가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주자 양철 나무꾼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무척 행복할 텐데 말이야. 어떻게든 허수아비를 찾아야만 해. 이렇게 말한 도로시는 또다시 윙키들을 불러 도움을 청했다. 윙키들은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꼬박 걸어서 큰 나뭇가지 끝에 걸려있는 허수아비의 옷가지들을 발견했다. 날개 달린 원숭이들이 던져놓은 것이었다. 나무는 굉장히 키가 컸을 뿐만 아니라 껍질이 매끄러워서 기어 올라갈 수도 없었다. 하지만 양철 나무꾼은 서심지 않고 말했다. 내가 이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겠어. 그럼 허수아비의 옷을 되찾을 수가 있잖아. 땜장이들이 양철 나무꾼을 부지런히 수선하는 동안 대장장이 윙키들은 부러진 나무 손잡이 대신에 금으로 만든 새 손잡이를 도끼에 박아 놓았다. 또한 다른 윙키들은 녹이 쓴 도끼날을 잘 갈아서 은처럼 번쩍번쩍 윤이 나게 해놓았다. 나무꾼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당장 도끼질을 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커다란 나무는 우지직 소리를 내면서 옆으로 쓰러졌다. 동시에 나뭇가지에 걸려있던 허수아비의 옷가지도 땅으로 떨어졌다. 도로시는 조심스럽게 옷가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윙키들에게 그것을 성으로 가져가서 속을 채워놓고 튼튼하고 예쁜 실로 꿰매달라고 말했다. 얼마 후에 허수아비는 예전과 같은 모습을 되찾았다. 그리고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에게 거듭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마침내 모두가 한자리에 다시 모이게 되었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노란성에서 며칠 동안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냈다. 성 안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도로시는 엠 아주머니 생각이 났다. 오주에게로 가서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해야겠어. 그래. 나무꾼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나도 심장을 얻을 수 있게 되었군. 나는 뇌를 얻고 말이야. 허수아비가 기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캔자스로 돌아갈 거야. 도로시가 박수를 치며 소리쳤다.
와, 내일 당장 에메랄드 시로 떠나자. 도로시 일행은 다음날 아침 윙키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작별 인사를 했다. 윙키들은 그들을 떠나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특히 양철 나무꾼을 너무나 좋아해서 그에게 이곳에 남아서 서쪽의 노란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도로시 일행이 결코 뜻을 굽히려고 하지 않자 윙키들은 토토와 사자에게 황금으로 만든 목걸이를 선물했다. 그리고 도로시에게는 다이아몬드가 잔뜩 박힌 아름다운 팔찌를 주었다. 허수아비에게는 넘어지지 않도록 머리 부분이 황금으로 된 지팡이를 선물했으며 양철 나무꾼에게는 황금과 값비싼 보석으로 장식된 은재 기름통을 주었다. 도로시 일행은 한 명씩 윙키들에게 작별의 말을 했다. 그리고 팔이 아플 정도로 수많은 윙키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도로시는 마녀의 선반으로 가서 여행을 위해 바구니에 먹을 것을 가득 담았다. 바로 그때 선반 위에 놓인 황금 모자가 눈에 띄었다. 도로시가 머리에 써보니 꼭 맞았다. 도로시는 황금 모자의 마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모자가 무척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햇볕 가리개로 쓰겠다고 마음먹고 바구니 속에 집어넣었다. 여행 준비가 모두 끝나자 도로시 일행은 에메랄드 시를 향해 출발했다. 윙키들은 그들을 위해 만세 삼창을 부르며 행운을 빌어주었다.